안녕하세요. 강쌤 GR 리딩의 강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쟁 방식의 단락 전개를 활용해서 GR 리딩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논쟁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단락의 주제 문장에 공격적인 동사나 형용사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가 challenge, counter, doubt, question 이런 동사가 있다면 이거는 논쟁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락의 주제 문장에 시간의 대조를 나타내는 어구가 있을 때입니다. 자,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왼쪽에는 과거를 의미하죠. 오른쪽 파란색에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생각 그리고 현재의 생각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에 대해서 지동설이 공격하는 방식이죠. 물론 시간의 대조는 내용의 대조, 그 현상의 대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대조는 논쟁 방식만이 아니라 대조 방식을 나타내는 걸 지난 시간에 다뤘죠. 자, 세 번째는 단락 중간에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나 문장 부사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however, but, unfortunately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논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그 현상의 대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다뤘죠. 그래서 이런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문장부사가 있을 때 이건 뭐 논쟁 방식도 되고 그 다음에 대조 방식도 된다. 그래서 내용 확인을 해서 그 두 가지 중 어떤 건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some others 구문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some은 몇몇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others, 다른 과학자들은 저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 즉 논쟁이 되기 때문에 논쟁 방식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논쟁 방식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기존 이론을 공격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제3자가 기존 이론을 공격할 때 저자는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발견이 기존 이론을 반박할 수 있고요. 그때 저자는 중립적인 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쌍방이 논쟁하죠. 논쟁할 수 있는데 그때 저자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자가 쌍방 모두를 공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논쟁 방식의 5가지 유형을 저자 입장에서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자 입장, 공격자, 공격 대상, 그리고 맨 오른쪽에 주제 문제의 선택지에서 핵심 어구, 그러니까 주제 문제의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선 저자 입장은 3가지입니다. 저자가 직접 공격하는 경우와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와 한쪽을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공격자는 직접 공격할 때 공격자는 저자가 되고요. 공격 대상은 기존 이론이거나 양쪽 모두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제 문제의 정답은요. 그러니까 반박하다, 의심하다, 이의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저자가 직접 공격하는 경우니까 저자가 기존 이론을 공격할 때 정답은 바로 이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양쪽 모두를 공격할 때 답이 될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박한다, 의심한다, 이의 제기한다 라는 게 답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개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2 주장을 평가한다 라는 그런 선택지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자는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공격자가 제3자나 최근 발견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은 기존 이론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자는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낸다, 논의한다가 되고요. 또 공격자는 제3자나 최근 발견이니까 이 경우에는 공격적인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자는 중립적으로 나타낸다, 논의한다. 그리고 제3자나 최근 발견은 공격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경우에
저자가 중립적인 서술을 하기 때문에 반박한다거나 의문을 던지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는 저자가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 돼서 틀린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자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때 공격자는 제3자고 공격 대상은 기존 이론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저자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정답은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 서포트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선택지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 발견이 기존 이론을 반박할 때 단락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도입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 이론이나 주장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주제 문장이 나오는데 최근 발견이 기존 이론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보충 설명으로 반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 발견이 기존 이론을 공격할 때 주제 문제 푸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1-5이고요. 정답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주제 문장의 주어 부분과 수어 부분의 핵심 어구를 포함하는 선택지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지에서 제시하다라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최근 발견이 기존 일을 공격할 때 저자는 중립적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하다는 거니까 제시하다, 그 다음에 논하다, 이런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 발견이 기존 일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공격적 의미의 동사, challenge, criticize, doubt, question 같은 그런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답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대조를 나타내는 어구는 오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 발견이 기존 일을 공격하는 건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논쟁 방식이기 때문에 대조 방식의 그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패시지의 저자는 중립적 서술을 하기 때문에 패시지 저자가 공격한다는 걸 나타내는 선택지는 오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primary purpose. 그래서 주제 문제네요. 자, 왼쪽 지문에서 단락 흐름을 결정짓는 어구가 있나요? 네. 예, 세 번째 문장에 but이 있네요. 네. 예, 저 but이 주제를 결정하는 어구인지 아니면 단지 앞문장의 반대만을 나타내는 건지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any ecologists imagine that. 많은 생태학자들은 데디아라고 생각하고 있다. Since frogs live in a water and on land. frogs가 개구리들입니다. 네. 개구리들은 물과 육지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it both plants and insects. 식물과 곤충들을 먹기 때문에 they are exposed to wide range of pollutants. pollutant가 뭐죠? 오염물질이요. 예, 오염물질들이죠. 그들은 광범위한 오염물질들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and therefore can serve as a gauge of the general health of the ecosystem. 게이지는 분노 게이지 할 때 게이지, 예. 예, 그죠? 의미가 예, 측정하는 걸 말하죠. 좋습니다. 뭐 자동차에 그 오일 게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개구리들은 그러므로 생태계의 전반적 건강의 측정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은 생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개구리가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강의 측정 도구다라는 게 뭐냐? 그게 다음에 나와요. The ecologists regard the decreases in frog population. 자, 그 생태학자들은 개구리 개체수의 감소를 간주한다. In many location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많은 지역에 개구리 개체수 감소를 간주하는데 뭐라고? As a sign of unhealthy ecosystem. 예. 건강하지 않은 생태계의 표시로서 개구리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염되어 있다. 예, 오염돼 있다는 거죠. 네. 예, 여러 지역이 오염돼서 개구리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but이 나와서 앞의 내용을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네. New data suggests that. 새로운 데이터가 데디아를 제시한다. Such a decrease may be intrinsic. intrinsic의 의미가 인출화가 어디죠? 아닙니까? 바뀝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감소들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In natural population variation among frogs. 개구리들 사이에 자연적 개체수 변동에 내재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추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rather than 비교가 나오고 있죠. Rather than a result of detrimental human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자, detrimental. 해로운이란 뜻이죠. 좋습니다. 환경에 대한 해로운 인간 영향의 결과보다는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개구리 개체수가 감소된 게 아니라 자연적인 개체수 감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감소한다는 게 결과고요. 원인이 뭐죠? 자연 개체수 변동. 그죠? 그래서 원인은 자연적인 개체수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개구리 개체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죠? 중립적 서술. 예, 자기 의견을 개입시키고 있지 않아요. 주관적 의견을. 그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어떤 거죠? 뉴데이터. 예, 뉴데이터가 기존 이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요? 예, 많은 생태학자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 many ecologist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제 문장에 원인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방법이 나올까요? 이유가 나올까요? 방법이죠. 어떻게 자연 변동이 개구리 감소를 야기시키는가, 그 방법이 나와야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문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Recent research of one frog species. 자, 한 개구리 종의 최근 연구입니다. At a breeding pond in Florida. 브리딩의 의미가 키운다는 곳이고요. 예, 그 다음에 폰드가 연못이 되겠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키우는 그런 연못입니다. 양육하고 있는 곳, 양식장이죠. 예, 그런 곳에 한 개구리 종의 최근 연구가 shows that, 보여주고 있다. Drought was the main cause of the sporadic decreases. sporadic은 산발적인, 간헐적인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산발적인, 간헐적인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 In the frog population there, 거기에 있는 개구리 개체수의 간헐적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방법은 가뭄이었던 거죠. 예. 이게 가뭄은 자연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 이 드라우트가 개구리 개체수 감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표로 간단히 정리하자고요. 도입은 개구리들은 생태계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생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새로운 데이터는 그런 개구리 개체수 감소가 자연 개체수 변동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 결과가 나왔고, 저자 입장은 중립적 서술. 단락 흐름을 결정하는 어근은 벗이었죠. 이 주제를 결정지었다고요. 그다음에 방법은 가뭄이 자연적으로 개구리 개체수를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Primary purpose of the passage. 이끌 저자의 주요 목적은 뭐냐? 자, 저자는 어떤 입장이었죠? 중립적 서술이죠. 그래서 저자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또 저자가 비교대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자, A를 보겠습니다. present 어떻습니까? 예, 제시하는 거 괜찮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and 뒤에 동사 하나 더 나오거든요. refute. refute 의미가 뭐죠? 예, 반박하다는 거죠. 예, 이거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저자가 반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provide 어떻습니까? provide 자체가 괜찮죠?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한다. 좋아요. discuss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escribe도 좋고요. indicate도 좋습니다. 예. 자, A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Present a widely accepted theory about a phenomenon. 한 현상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을 제시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저자가 refute the theory. 그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저자가 안 맞는 거죠. 자, B를 보자고요. Provide new data. 좋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죠. Supporting an established theory. 확립된 이론을 지지하는. 뭐가 문제죠? 지지하는이 문제죠. 좋습니다. 다음에 C, discuss a recent study. 괜찮죠? 최근의 연구를 논한다. That undermine an earlier theory. 이전의 이론을 약화시키는 최근의 연구를 논한다. 어떻습니까? 예, 맞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연구는 세 번째 문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이론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describe and dispute. 논쟁을 묘사한다. 논쟁이 아니라, 가설이나 이론, 네, 이걸 이제 묘사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고 논쟁이라면 두 사람끼리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하고 그 이컬러지스트가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자고요. 문제예요. and 뒤에. explain how a recent study has resolved the dispute.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뭐죠? 또? resolved. 그죠? resolve 의미가? 해결하는. 예, 연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을 반박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E, indicate the drawbacks. 자, drawback이 단점입니다. 단점을 나타낸다. Of the assumptions on which a recent study is based. 최근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전제들의 단점을 나타낸다. 연구의 뭐 전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이고요. recent study는 세 번째 문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earlier theory는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타디는 세 번째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 번째 문장에도 연구가 더 보충 설명이 되고 있네요. 정답은 C였습니다.